음식 드실 때 혈당 계속 신경 쓰이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당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특히나 당뇨 판정을 받으셨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더욱 그러실 텐데요. 그래서 당뇨에도 좋고 꾸준히 먹기도 좋은 음식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당뇨 식단을 생각하시면 싱겁기만 하고 맛도 없어 생각만 해도 먹기가 꺼려지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음식은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고 조리하기도 편할 뿐더러 맛도 있으니까요. 식사 시간마다 더 이상 먹고 싶지도 않은 음식 꾸역꾸역 드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당뇨에 좋은 음식 첫 번째로 요거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 파는 요거트는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 다른 첨가물들도 들어있어서 당뇨 환자분들이나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그리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릭 요거트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릭 요거트는 기존의 플레인 요거트를 압착해서 수분을 제거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요거트의 조직이 좀 더 조밀해지고 질감도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영양소도 기존 요거트와 다른데 단백질이 약 1.5배 높고 나트륨과 당 성분이 절반 이하로 낮아져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당이 제거되기 때문에 당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적당량만 드신다면 당은 물론이고 장 건강, 다이어트 등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이것저것 넣어 드시면 좋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는 것입니다. 올리브유 중에서도 열을 가하지 않은 채로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생산된 올리브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하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식사 중 급격한 혈당 수치 상승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그릭 요거트에 올리브유를 적당하게 뿌려주시고 당뇨인들에게 좋은 베리류 과일을 넣어 드시면 더 맛있고 당뇨에도 좋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나 체리가 당뇨에 좋으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뿌린 그릭 요거트에 꼭 넣어 드세요. 이것 말고도 견과류도 함께 넣어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 그릭 요거트를 구입하실 때는 성분표를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그릭 요거트에도 단맛을 내기 위해 첨가물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탕이나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첨가물을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무첨가물의 그릭 요거트를 구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과일입니다. 과일의 단맛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 중 과일을 드시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과일의 당도와 혈당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과일을 먹는다고 무조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적당히 올바르게 먹으면 오히려 당뇨병과 합병증의 예방을 돕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무려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험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과일을 매일 먹은 사람들이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당과 수축기 혈압이 낮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비슷한 실험에서도 과일 섭취량이 많을수록 당뇨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일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신체 내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과일을 아예 피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사과, 배, 천도, 복숭아 같이 딱딱한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단단한 과일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 소화와 흡수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혈당도 급하게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리류 과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과일은 아까 말씀드린 그릭 요거트에 곁들여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과일은 간식으로 계속 드시면 양 조절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양과 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루에 한두 번 식후 최소 30분이 지난 후에 100g에서 200g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과나 배 반쪽 정도, 그리고 다른 과일은 성인 주먹으로 한 주먹 정도입니다. 이렇게 횟수와 시간, 양을 미리 정하고 드시면 오히려 혈당에 좋게 작용하니까요. 과일도 무작정 피하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를 추천드립니다. 딸기의 달콤한 맛 때문에 다른 과일보다 당분이 더 들어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딸기는 다른 과일들에 비해 당분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혈당 지수도 매우 낮은 식품이라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당뇨분들이 드시기에 매우 좋은 음식이 되죠. 딸기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합병증 개선에도 매우 좋습니다. 다른 과일과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 후에 최소 30분이 지나고 나서 한번 섭취하실 때에 5알 정도로 드시면 딱 적당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세 번째 땅콩입니다. 땅콩은 술안주로도 많이 드시고 지방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땅콩은 건강에 특히 당뇨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땅콩은 기본적으로 당질의 함량이 낮습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도 매우 낮은 음식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함량은 적고 단백질과 섬유질의 함량은 매우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도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 간식으로 조금씩 드시는 것은 당뇨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땅콩은 알맹이도 매우 좋지만 땅콩 껍데기도 당뇨에 매우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땅콩 껍데기는 그냥 버리기 마련인데요. 땅콩 껍데기에는 노화작용에 좋은 플라보노이드 성분, 동맥 경화와 혈관 질환에 좋은 루테올린 성분, 그리고 당뇨에 좋은 피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특히 당뇨에 좋은 땅콩 껍데기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콩 껍데기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분이라 물에 끓여 드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물과 땅콩 껍데기가 전부입니다. 물 1.5리터당 땅콩 껍데기 5줌 정도로 준비해주세요. 우선 알맹이는 드셔주시고 남은 껍데기를 찬물에 10분 정도 담궈 두었다가 여러 번 세척해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땅콩 껍데기와 물을 냄비에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주시고 약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니까 오래 끓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 끓여주셨다면 가라앉은 땅콩 껍데기와 건더기를 채로 건져주시는데요. 남은 물을 잘 식혀서 드시면 당뇨에 매우 좋습니다. 이때 물 대신 녹차나 보리차로 대신해서 끓여주시면 땅콩 껍데기에서 나는 흙냄새를 좀 더 줄일 수 있으니 집에 녹차나 보리차가 있다면 물 대신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고 혈당 지수도 낮은 음식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드시기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고단백 음식은 높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의 식단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계란은 나트륨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생성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계란은 당뇨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여기서 계란을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먹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당뇨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을 겪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보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중 콜레스테롤 양이 더 중요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은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음식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보다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콜레스테롤에 더 위험한 것이죠. 계란은 포화지방은 많이 없고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생각만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음식 속 콜레스테롤은 절반 정도만 우리 몸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계란을 조금 먹는 것 정도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당뇨 환자분들도 계란을 하루에 한 알 정도는 드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계란을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아서 드시거나 야채와 볶아서 드시거나 저지방 우유와 함께 스크램블로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쓰실 때에는 올리브유 같이 건강한 기름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양을 적당히 지키면 계란은 당뇨에 매우 좋은 음식이 됩니다. 계란은 여러 음식에 활용하기 편해서 기존 식단에 끼워 넣기도 편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오늘 저녁은 계란을 활용한 음식 해 드시는 건 어떨까요? 당뇨에 좋은 음식 5번째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동의보감에도 기력을 보충하고 오장을 편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단백질은 고기로 보충하실 텐데요. 당뇨 환자분들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도 적어 당뇨에 좋은 단백질원이 됩니다. 닭고기에 들어있는 지방도 포화지방이 아닌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닭고기에 풍부한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서 닭고기를 드시면 혈관이 보호되고 당뇨 완화에도 좋습니다. 또한 포만감도 주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죠. 미국 당뇨병협회에서는 당뇨인이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를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 당 조절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분들은 식단에 단백질원으로 닭고기를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이 가장 좋고 다른 부위라도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면 좋습니다. 닭고기를 기름에 조리해 드시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져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조리법보다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단백질은 하루 권장 섭취량만큼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고단백 식단은 오히려 당뇨에도 좋지 않고 신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에서 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비만 여성 약 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 그룹은 단백질을 하루 권장 섭취량만큼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그보다 1.5배 정도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두 그룹의 신체 변화 결과가 달랐는데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었지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높다는 것은 식후에 올라가는 혈당을 끌어내리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적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인슐린 민감성이 높을수록 당뇨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닭고기가 좋다고 해도 적당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혈당을 올리지 않아서 당뇨에 의외로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은 모두 당뇨에 좋은 음식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한번 드셔보시고 혈당을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건강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